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이곳은 제 집 근처에 북서울숲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겨울철 이 산에 오면은 이렇게 앙상한 가지를 펼치고 있는 나무들이 실록이 우거진 여름보다도 운치가 있고 더 좋은 듯해요. 여러 가지 느낌이 참 좋습니다. 겨울 산행이라는 게 이런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눈이 녹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살짝 남아 있군요. 북서울숲, 여기는 이제 공원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원화된 부분 외에 이렇게 산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까치가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거는 것 같군요. 지금 저는 걸어서 운동 가는 중입니다. 여기 길이 이렇게 나뭇잎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 되게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뭇잎들이 이렇게 소복소복 소리 나는 이런 소리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산을 오는 것 같은데요. 가까운 산임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독감이 한 보름 정도 간 것 같아요. 지금은 몸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겨울에는 특히 감기에 조심해야 될 듯 합니다. 여러분, 등산로가 없군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한번 길이 아니지만 나무잎을 밟고 지나가는 것도 좋은 듯해서 한번 길이 없지만 한번 이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산에 오니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이지만 이렇게 산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전에 같으면 비상계엄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이렇게
내리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한 10시 30분, 밤 10시 30분 경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뭐 잠들지도 않고 뭐 일상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테레비를 켜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그 조금 뜬금없는 일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그 당시에 느끼는 느낌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어떤 특수한 권한이니까 뭐 대통령이 상황을 판단하고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지 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목포에 있는 그 아는 친구하고 같이 펜션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제가 있었었는데 같이 있던 그 전라도 친구가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방을 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지 왜 대통령의 특수한 헌법이 보장한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내리는 건데 왜 그렇게 뭐 결과론적으로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방할 필요 있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그 전라도 사람들은 내 구조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그 전라도 출신입니다만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뭐 그 전라도 출신이긴 하지만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지 마치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뭐 그 다친 사람이 있다거나 또 크나큰 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을 지금 급기야는 구치소까지 감금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의 가장 큰 목적이 민주당과 야당의 어떤 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국정을 가로막고 국정이 운영되지 못하게 그냥 스탑 시켜놓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들이 속속 들어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왜 부정선거에 대한 척결 의지가 없느냐라는 성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 게 아니고 암암리에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사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부정선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와 또 연수원을 털어서 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스카이 데일리에서 언급하는 중국인들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어떤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암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것을 친 겁니다. 일본의 그 미군 기지에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중국인 99명을 체포해서 그곳으로 데려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죠. 아직은 이제 100%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신뢰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이제 그 신뢰할 만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 90% 정도 신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이제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제어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인 그 사법부가 이제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부패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감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보면 먹이사슬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포유동물이 있잖아요. 뭐 사자랄지 호랑이랄지 뭐 이런 가장 우회에 있는 포식자들,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포식자들이 판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용화된 판사 카르텔이 뭐 작용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세속적으로 타락한 판사들이라고 한다면 거대한 판사 카르텔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 카르텔의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칼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그 서울구치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다 이런 것들은 판사 카르텔이 벌이고 있는 크나큰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건대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으로 물리적으로 또 생명이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 누군가에게 테러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경호처 요원들이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 자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테러도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의 내피셜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참 부패한 사회고, 이 망국병의 하나인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종북 좌파들, 또 중국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진짜 점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 비상계엄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뭐 제 친구들이나 또 아는 분들 뭐 비상계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적이 있었냐고 그렇게 되물을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시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 비상계엄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자들, 뭐 탐욕자들, 포식자들이 벌이는 이 세계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이제 탄핵 정국에 뭐 강화문에 가보면 애국 그 보수들이 우파들이 나와서 많은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집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반면에 이제 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포유동물인 포식자들, 뭐 호랑이나 사자들 앞에 뭐 초식동물이 뭐 수만 마리가 있다 한들 포식자들에게는 뭐 위협의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포식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식 동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단합을 해서 포식자들에게 다가가면 위협을 느끼고 포식자들도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성토만 할 게 아니고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곳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식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냥 와인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냥 즐기고 있던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상황이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앉아서 성토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운동하러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인사동과 이제 강화문에 나가서 또 집회 현장도 바라보고 인사동도 이제 가서 일을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데, 제 그 아름다운 나라 채널이 조금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생겨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